안녕하세요. 아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이번 시간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 분석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의미부터 한계까지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다 암기하실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어렵게 수급자 비율 분석 문제로 나와요. 그것까지 이번 시간에 좀 파악해 볼 테니까 이 부분 꼭 암기하시길 바라고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있죠. 자, 사회보험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상호부조입니다. 공공부조의 부조, 상호부조의 부조 때문에 헷갈리시는 수도 있는데 절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나도 내고 너도 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입자도 내고 국가도 일부 내고 혹은 뭐 가입자도 내고 그 사업장, 회사가 되는 그런 직장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서로 같이 모은 돈으로 합쳐서 그 돈으로 서로 도움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상호 부조를 꼭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자, 사전 예방적이죠. 강제가입, 의무가입이 원칙이고요.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라는 거 공공부조의 공통점인 거죠. 자, 그리고 공공부조 사후 처방적이에요. 금전적 지원 원칙 똑같죠? 공통점.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공공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 있고 사회보험 없어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도 공공부조도 있어요. 있는데 공공부조가 그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 이것도 사회 서비스만의 특징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즘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5번 문제인데 자,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전체는 가와 나로만 구성됐다라는 말 나와 있고 갑국은 그리고 가지역, 나지역의 인구 수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이 시간에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수급자 가지역은 46%래요. 나지역은 36%인데 전체로 했더니 40%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지역을 몇 명인지 모르니까 A명이라고 둘게요. 나지역을 몇 명인지 모르니까 B명이라고 둘게요. 전체는 가나지역으로만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당연히 A와 B를 더한 명수가 되겠죠. 그러면 A명 중에 46%가 100분의 46이죠. A 수급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지역의 수급자 수, 나지역의 수급자 수를 더하면 전체 지역의 수급자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한 겁니다. 그리고 B지역의 100분의 36% 하면 36 하면 전체 A 플러스 B의 10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은 전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앨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46A 플러스 36B는 40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써줄게요. 40A 플러스 40B. 그러면 보기 좋게 40A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36B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46에서 40A를 빼는 거니까 6A가 남고요. 오른쪽은 40B에서 36B를 빼는 거니까 4B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4B가 6A랑 같대요. 그럼 B는 4를 이쪽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4분의 6A니까 약분하면 2분의 3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200명이라면 가정하는 거예요. A가 200명이라면 여기다 200 넣어보세요. 그러면 2하고 200 약분해서 100이니까 3하고 100 곱하면 B는 300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선생님 일부러 굉장히 자세하게 풀었어요, 이거. 언제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할 시간이면 정말 문제 한 10개는 더 풀 수 있어요. 그쵸?
풀어야 돼요. 실제로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 좀 지울게요. 이거를 지워서 여긴 놔둬볼게요. 이렇게 진짜로 이게 나온지 보여드리려고. 자, 잘 보세요. 전체 값이 40인데 가지역은 46이에요. 그럼 이 격차는 몇이에요? 6이죠. 46에서 40을 뺀 겁니다. 그리고 36과 40의 격차는 몇이에요? 4죠. 격차가 더 적은 쪽. 그쪽이 더 수가 많은 건데 왜 그런지 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격차가 더 적은 쪽에 수가 더 많은 건데 어떻게 맞냐? 4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약분하면 2대 3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나 지역이 200명일 때 가 지역이 30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격차가 더 적은 게 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 지역이 300명일 때 가 지역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역 B가 300명일 때 가 지역 A가 200명이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해볼게요. 52와 50의 격차는 2죠. 46과 50의 격차는 4예요. 그럼 격차가 더 적은 쪽. 나 지역이죠. 여기가 400명일 때 얘가 200명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격차가 적은 쪽이 왜 더 많은지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보세요. 쉽게. 빨간색 물감이 있고 파란색 물감이 있어요. 양을 몰라요. 근데 이 둘을 합쳐서 뭐 평균을 냈다든지 반으로 나왔다든지 그냥 그렇게까지는 이해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합쳤는데 붉은빛이 돌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양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붉은빛이 돌면? 당연히 빨간색의 물감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을 수치로 예를 들어서 7, 파란색을 2라고 그냥 가정해보면 붉은빛은 한 6 정도 될 수 있겠죠. 뭐 5나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해보면 격차 1밖에 안 돼요. 얘는 격차 4나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쳤어. 근데 푸른빛이 도는 거예요. 근데 푸른빛이 도는데 만약에 파란 색깔의 수치가 2고 푸른빛은 3, 빨간색은 9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격차는 1, 여기 격차는 6이나 나죠. 격차가 더 적을수록 그것의 양이 더 많았다는 거. 그만큼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 지역을 A명이라고 두자, 나 지역을 B명이라고 두자, 전체를 A 플러스 B라고 두자 해서 막 방정식 구하듯이 하면은 시간 금방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격차를 알아보는 거예요. 36과 40 전체 값의 격차 4, 46과 40의 격차 여기는 6. 격차가 더 작은 것의 값이 더 크다는데 어떻게 크다? 2대 3이잖아요, 여기. 그럼 3, 큰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작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가 300명일 때 여기가 200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수급자 비율 문제 푸실 때 어려움 없이 잘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또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